안녕하세요. IELTS 강사 이영건입니다. YBM에서 IELTS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같이 IELTS 라이팅, 같이 그리고 시험 전반적인 소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작을 할 거고요. 뭐 시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라이팅에 대해서. 자, 그리고 타스크 1 소개를 할 거고요. 타스크 1에서 여러분들 서론 쓰기, 그리고 이제 오버뷰 작성하는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갈 텐데 뭐 오늘 수업은 요 정도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을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문 쓰기까지 해서 같이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용한 표현도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대상을 이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뭐 여러분들 이제 IELTS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IELTS를 왜 준비하는지 본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학 준비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이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서 뭐 학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뭐 심지어 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영어 점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교환학생을 많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교환학생을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러 이제 레인지 오브 이제 학생들이 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꼭 시험 준비가 아니더라도 그냥 영어 기본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IELTS 수업을 종종 듣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강의 구성 간단하게 보고요. 이제 파트별 팁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템플릿 이런 것들로 어떻게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샘플 앤서, 그 다음에 또 유용한 표현들 이런 식으로 전개를 쭉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인 그래프라든지 뭐 파이 차트 같이 공부를 해보겠지만 추후에 이런 것들을 잘 모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가셨을 때 금방금방 글씨 채우고 글자 수 채우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 라이팅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타스크가 2개가 있습니다. 우선 시간은 여러분들이 1시간 내에 2가지 타스크를 둘 다 작성해 내실 수 있어야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20분, 40분 이렇게 정해 놓은 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좀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하는 건 여러분들의 역량일 수가 있을 텐데 보통 에세이에다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45분, 한 15분 이 정도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15분 동안 150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써내려 가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적으로 써내려 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타스크 1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이 6가지가 있습니다. 뭐 라인 그래프도 있고 뭐 파이 차트, 바, 테이블, 지도, 프로세스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6가지를 사실 다 준비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라인 그래프랑 파이 차트만 좀 잘 준비를 해 놓으셔도 사실 그 뒤에 있는 유형들, 다른 유형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연습은 하시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스크 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이제 추후에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40분 동안 250단어를 작성하시는 거고 유형적으로 봤을 때 오피니언, 디스커션 오피니언, 뭐 문제점과 해결책, 원인과 해결책, 또 다른 유형들 해서 총 6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지금 알고 가시면 다음에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채점 기준 역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이제 채점 기준을 무시하고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잘 쓰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점수표를 받아보면 실망스러운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점수 이제 채점 기준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이제 항상 머릿속에 놓고 이제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타스크 리스폰스랑 어치브먼트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쓰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감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문서답했을 때는 오프 토픽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유형별로 에세이 작성법을 또 준수하셔야 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6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피니언인 경우, 디스커션인
디스커션인 경우, 디스커션 오피니언인 경우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지키시면서 쓰셔야겠고요. 자, lexical resource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어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연결이 어색한데 어려운 단어만 쓴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피킹이 아니고 라이팅을 하실 때는 최대한 아카데믹한 단어를 써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repetition을 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학습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learn a foreign language예요. 자, 그러면 외국어를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론을 쓸 때 아니면은 뭐 본론을 쓸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바꿔서 써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learn 자체를 뭐 acquire 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준다라든지 아니면 foreign을 second language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을 기울여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6.5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이 5.5에서 6.0에서 조금 헤매고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 이러한 레피티션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콜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원어민이 쓰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입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쓰는 표현을 써야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맞겠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아무래도 감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파티를 열 테니 놀러 오세요. 파티를 열 테니 놀러 오세요. 그러면 파티를 열다라고 하면 우리는 열다는 오픈이고 파티는 파티니까 오픈 어 파티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파티를 던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throw a party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 놀러 왔어요. 근데 나 오늘 파티 던질 거니까 놀러 와. 이러면 약간 도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이제 쓰는 외국인이 그렇게 썼을 때 이상하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오픈어 파티라고 쓰면 걔네도 이상하게 느낀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된다? 콜로케이션을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채점 기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단기간에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라이팅을 이제 써내려가면서 주제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rammatical range랑 accuracy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이제 실수의 개수를 좀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치사라든지 뭐 관사라든지 뭐 문장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하면서 필요한 것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쓰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coherence랑 cohesion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템플릿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 전개하는 방향, 그리고 필요한 어떤 접속사들, 어떤 표현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그때 제 멱살을 잡으러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타스크 1을 시작할 텐데요. 제가 아까 전에 또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너무 열을 올렸네요. 자, 타스크 1을 볼 건데 여러분들이 타스크 1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 그래프라고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라인 그래프에서 필요한 서론 쓰기, 오버뷰 작성하는 거 진행을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우선은 문제가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부분이 되는 거고 사실 이 아래 있는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다른 종류의 패스트푸드의 섭취량을 주당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뭘 해주는 거냐면 한번 바꿔 써주는 거예요. 한번 바꿔 써주는 겁니다. 근데 바꿔 써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유의어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유의어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게 이따가 보게 될 이 테이블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타스크 1 팁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타스크 1에서 서론을 쓸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그냥 문제를 한번 바꿔 써주시는 겁니다.
바꿔 써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점수를 받고 싶으시니 약간 야심차게 이상한 도전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냥 paraphrasing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어 한 3개, 4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뷰가 보이는데 이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오버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타스크 1의 결론입니다. 타스크 1의 결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에세이를 쓸 때는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두 번째 본론을 쓰고 결론을 씁니다만 타스크 1에서는 서론을 쓰고 오버뷰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타스크 1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론 두 번째까지 다 쓰고 나서 갑자기 여기다가 생뚱맞게 결론을 또 쓴다? 이러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답을 쓰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버뷰도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결론이다. 요 정도만 우선 알고 계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쓰게 될 텐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총 150단어를 쓴다고 했었어요. 그죠? 물론 그거는 최소 단어 개수이긴 합니다만 150단어를 쓴다라고 했을 때 뭐 20단어, 30단어, 50단어, 50단어 이렇게 해서 총 150단어를 쓰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대로 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30단어, 50단어, 한 70단어 그래서 본문 첫 번째에서 아마 필요한 단어는 다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너스 스테이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전개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우선 당장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테이블을 보도록 할게요. 서론을 쓰기 위해서 여기 있는 단어들 정도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못 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를 보시면 아래에 있는 라인 그래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주어진 그래프가 라고 바꿔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다이어그램이 있고 라인 그래프가 있고 바 차트가 있고 파이 차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게 바꿔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나오면 오른쪽에 있는 단어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왼쪽에 있는 단어로 바꿔서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뭐,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일하게 타스크 1에서 이 shows라고 하는 동사가 문제에 걸려 있을 겁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shows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동사는 뭐밖에 없냐면 여기 나와 있는 illustrate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서론은요 무조건 현재 시로 씁니다. 무조건 현재 시제. 무슨 말이냐면 연도가 과거로 나오던 연도가 현재로 나오던 연도가 미래로 나오던 서론은 무조건 현재입니다. 무조건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 라인 그래프는 보통 한 개씩 나오니까 illustrate S 붙이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파이 차트 복수로 나오면 S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만 조심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타스크 1을 공부해 나갈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유의어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표를 분석하는 글을 써내려갈 때 우리가 주로 쓰게 되는 동사군들은 증가하다, 감소하다, 일정하다 이런 식의 동사를 써내려갈 거라고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만약에 주어가 아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잘못된 문장을 썼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이 증가합니다. people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글 문장으로 봤을 때 사람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영어에서는 사람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문장은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뭐가 증가하는 거냐면 사람의 수가 증가를 하는 거죠. 사람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타스크 1, 라인이고 파이고 바고 테이블이고 시간 변화가 있고 증가 감소하는 동사를 쓰는 경우에 얘네들이 주어가 아니면 여러분들 아예 잘못된 문장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같은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뭐에 따라서 그래프의 단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마운트를 쓸지, 넘버를 쓸지, 프로포션을 쓸지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위가 퍼센트예요.
단위가 퍼센트면 이때 여러분이 뭘 쓰는 거냐면 proportion of랑 the percentage of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단위가 사람 명수이고 물건의 개수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더 number of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단위가 여러분들 gram이나 킬로그램이나 톤스 이런 것들을 쓰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뭘 쓰면 된다? the amount를 of를 쓰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유의어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또 역시 또 마찬가지로 뭐 서론 쓰기 하고 오버뷰 쓰기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단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빡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들 뒤에 따라오실 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도가 뭐 1990년부터 2000년도까지 남아 있는데 뭐 between A and B, from A to B 서로 바꿔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주어진 기간 동안에 라고 하는 것까지 더해 주시면 서론 끝입니다.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이제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라인 그래프가 지금 이제 영국에서 통근하는 사람의 수를 보여준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커뮤터스라고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수니까 뭘 쓰고 있어? 더 number of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traveling every day by car, bus, train from 1960년 to 2030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뭐를 바꿔야 되는 거냐? 지금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라인 그래프를 주어진 그래프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hows가 유일하게 우리가 써야 되는 동사이면서 아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넘버는 여러분들 amount로 바꿀 수 있어요?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 수니까. 자, 그러면 percentage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왜? 아까 전에 percentage를 쓰는 경우에는 단위가 퍼센트인 경우에 쓴다고 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넘버밖에 쓸 수 없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근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통근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people in the UK commuting 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everyday 매일매일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버스, 기차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교통수단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고 자, between 1960년부터 2030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까지 붙여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제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출퇴근 이용자 수 그 말인즉슨 뭘 쓴다? 넘버 of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amount of라든지 percentage of 같은 경우는 단위가 뭐기 때문에 사람 명수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요거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잘못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 주어가 다 틀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볼게요, 여러분들. 자, 주어진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숫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y three different methods of transportation, 뭐 transport, 뭐 둘 다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methods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라고만 맨날 생각하고 살았던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수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그냥 kind를 쓴다라든지 뭐 type을 쓴다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식의 단어를 써주는 게 어휘 점수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강점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960년 그 다음에 주어진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바꿔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조심할 건 뭐냐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유의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리하게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안전하게 가는 게 틀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유의어가 있으면 그것만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예제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번에 예제 같은 경우는 또 라인 그래프긴 한데 우리가 이제 평균 탄소 배출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당, 그 다음에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이에요. 그지? from 1967년부터 2007년까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서로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도는 여러분들이 1967년부터 2007년까지고, 그 다음에 이산탄소 배출량입니다. 배출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이라고 했을 때 아마 단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램이라든지 뭐 킬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톤스 이런 게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footprint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뭐 CO2 emissions라든지 아니면 the amount of를 사용해서 이제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나와 있는데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다 어느 나라 국가들이요? 유럽 국가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4개의 유럽 국가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67년부터 2007년 이런 것들 between A and B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가 자, 우선은 주어가 단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illustrate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er capita가 나와 있는데 이 capita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또 수도 캐피털이랑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당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여러분들 emissions라고 한 단어는 항상 복수형을 쓰는 겁니다. S 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개의 유럽 국가들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4개라고 하는 걸 제가 숫자 4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레터로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바꿔 쓴다고 해서 뭐 점수가 갑자기 0.5점이 오르고 1점이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뭐 1부터 10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명사를 이제 꾸며주는 구조로 이제 쓰는 경우에 이렇게 숫자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레터로 쓰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그렇다라고 하니 그냥 우리는 점수를 위해서라도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 마지막으로 하나 연습해보고 이제 오버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인데요. 자, 어떤 변화냐면 자, 우리가 한국 10대들이 섭취한 패스트푸드의 종류와 양의 변화를 보여주는 라인 그래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섭취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quantity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amount 이런 거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섭취량,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quantity, amount 사용할 수 있겠고 뭐 볼륨 이런 것도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또 한 개씩 바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주어진 라인 그래프라고 나올 거고요. shows가 illustrate로 나올 거고요. changes in 동의어 모르겠어. 그러면 changes in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quantity, amount, sort, kind, fast food, junk food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틀리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쓰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어를 모르면 안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답안을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가 illustrate 합니다. changes in the amount. 자, 그 다음에 kind, junk food. 자, 그 다음에 우리가 eaten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사실 관계대명사랑 이제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consumed, ed이 붙여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의 10대들, teenagers in Korea. 자,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그 다음에 over a period of 25년. 그래서 2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over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있었고 지금 없는데 뭐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습니다. 뭐 크게 뭐 점수에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쓰셔도 좋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버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오버뷰는 타스크 1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결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론 2개를 쓰고 나서 여러분들 또 결론 쓰시면 그거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버뷰에서 여러분들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눈에 띄는 특징을 2가지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연도 및 수치에 작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제는 그래프 연도에 맞춰서 작성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서론은 무조건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버뷰에서부터는 그래프 연도에 맞춰서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 연도에서부터 과거 연도를 설명하는 만약에 오버뷰 이제 타스크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약간 중간 시제격인 과거 시제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그림이 나오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중간 시제격인 또 과거 시제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과거 년도부터 뭐 미래 년도까지 나오는 또 이제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 미래 중간격인 현재 시제를 이제 써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은 이제 두 문장에서 세 문장을 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조금 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 여러분들이 뭐 대조 문장을 하나 쓴다라든지 또 전반적인 트렌드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장 이렇게 해서 두 문장에서 세 문장 요 정도 작성해 주시면 오버뷰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버뷰 문장을 해볼 건데 아까 전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오버뷰에서 쓰면 안 되는 것은 연도와 수치를 쓰면 안 됩니다. 결론이요. 빅픽처를 그냥 보여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피쉬 앤 칩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햄버거와 그 다음에 치킨의 섭취량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증가하다, 그 다음에 감소하다 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 경우에 주어가 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했었냐면 여러분들 치킨이 감소하고 치킨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닭이 날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킨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치킨의 섭취량이 감소하고 증가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뭐가 주어가 된다? 섭취량이 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단위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gram으로 나와 있죠. gram. 자, gram이라고 하는 건 뭐를 쓰면 안 돼? number랑 percentage of 이런 것들 주어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여러분들이 증가하는 거랑 감소하는 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버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징이 하나 더 있으면 여러분들 써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것만 써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게 욕심이 나시냐면 학생분들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겹치는 부분 환장을 합니다. 그죠? 너무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본문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뷰에서는 큰 그림을 작성하는 곳이다. 큰 그림을 그냥 큰 어떤 빅픽처만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대조할 수 있는 문장을 쓴다라고 했었고요. 자, 증가하는 거랑 감소하는 거. 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수치를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를 대조를 해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수치가 가장 크다 작다라고 해서 수치를 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수치랑 연도의 작성은 본문에서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자, 세로축의 단위 gram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amount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ime frame은 과거부터 과거기 때문에 시제 못 쓴다? 과거 시제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그래프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fish and chips는 섭취량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와 치킨은 역시 맛있죠? 증가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소하는 거랑 증가하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증가 감소하다라고 했을 때 주어는 양이라고요. 섭취량이라고요. 그냥 치킨이 감소하고 치킨이 증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한번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in broad terms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외워서 쓰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while부터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쪽에 throughout the period shown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주어 동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만들어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햄버거와 치킨의 섭취량은 뭐하는 반면에 증가하는 반면에 자, 뭐는 감소한다? 우리가 fish and chips의 섭취량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amount S가 붙어 있는데 왜 붙어 있는 거냐면 카테고리가 지금 두 개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S가 빠졌네요. hamburgers.
자, 그래서 hamburgers와 그 다음에 치킨의 섭취량은 뭐하는 반면에 증가하는 반면에 fish and chips의 섭취량은 감소합니다. 자, 근데 시제는 여러분들 무슨 시제? 과거 시제를 쓴다고 했던 거예요. 서론에서만 무조건 현재 시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과거 연도 프레임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래프 연도에 맞춰 쓴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작성을 한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오버뷰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문에서 또 필요한 동사군들, 유의어들, 전치사들 계속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dwindle 이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동사가 또 많이 나오실 거냐면 뭐 diminish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IELTS listening, reading 공부하실 때도 많이 나올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increase 뭐 다 하시는 동사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것과 같은 뜻을 가진 어떤 유의어들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쓰는 전치사들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보시면 여러분들 자동차, 기차, 버스,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의 숫자를 보여주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세로축에 보시면 number of commuters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commuters가 뭐예요? 결국 통근자의 사람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수라고요. 자, 우리가 number of가 되겠고요. 이 number of는 여러분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사람 수. 그죠? 자, 그래서 뭐로 바꾸면 안 된다? amount로 바꾸면 안 된다. percentage로 바꾸면 안 된다. 바꾸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는 뭐 무난해요. 바꾸는데 뭐 문제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subway, 지하철. 자, 그 다음에 버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train 요거는 감소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대주 문장이 완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자동차를 보면 여러분들 이게 증가한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감소한다라고 하기도 뭐예요? 울렁울렁 거리죠. 그죠? 꿀렁꿀렁 거립니다. 그죠? 자, 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fluctuate라고 하는 동사를 쓸 수 있기도 하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 remain stable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뭐 이따가 다른 동사들 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거는 증가하는 거랑 감소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거의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요걸 쓰면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 증가하다 감소하다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주어가 뭐가 되어야 한다? 더 넘버 오브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차량이 일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브웨이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고 감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대조할 수 있는 문장, 여러분들 증가, 감소하는 문장 있었죠? 자, 그 외의 특징 아까 전에 일정하다, 변화가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거 보였죠?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의 단위 우리가 사람 명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넘버 오브가 있는데 더 넘버 오브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로 바꿀 수 없다? amount of나 percentage of로 바꿀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타임 프레임이 과거부터 미래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시를 쓴다? 현재 시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래인데 현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과거 미래가 나오는 경우에 현재 완료 시제와 그 다음에 미래 시제를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원어민들도 이거 현재 시제 쓰는데 이거 현재 완료 미래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현재 시로 써도 무관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거부터 과거면 과거, 과거부터 현재면 과거, 과거부터 미래면 현재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같이 반영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제가 드린 템플릿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콤마 while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요번에는 추가적인 문장 한 개 더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in addition 자, 그 다음에 throughout the period shown 요거까지 붙여서 그냥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대조 문장,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문장까지 쓰시면 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the numbers of people taking the subway bus increase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subway, bus 지금 카테고리 2개 묶은 거예요. 그죠? 카테고리 2개 묶었다라고 하는 거는 넘버에다가 s를 붙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다, 버스를 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use를 쓸 수도 있고요. take를 쓸 수 있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동사가 뭐예요? 증가하다라고 하는 게 동사예요. 증가하다. 그러면 앞엔 다 뭐가 돼야 돼? 명사가 돼야 된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take가 아니고 taking을 쓴 거라고 하는 거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who take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증가를 한 반면에 뭐는 감소해서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는 승객의 숫자는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제는 현재 시제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이 do이라고 하는 동사 써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게다가 우리가 차량 운전자의 숫자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remains almost the same이라고 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증가하다도 그렇고 감소하다도 그렇고 일정하다라도 그렇고 유의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 the same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뭐 stable로 바꿔 쓸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almost라고 하는 것도 more or less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전개를 하는 방법, 어떻게 쓰는지 어떤 전반적인 빅픽처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썼을 때 주어가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 the number of, the amount of, the percentage of. 요게 지금 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우선 갖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표현들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오버뷰를 써봤어요. 그죠? 뭐 별로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쓰는 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본인이 써봐야 그게 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거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유용한 표현들 보고 이제 수업을 점차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 드윈들이라고 하는 동사 이거 라이팅 쓸 때 중요하지만 나중에 리스닝, 리딩 공부할 때도 엄청 많이 나온다고.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거 알려드렸냐면 또 diminish 이런 것도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increase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increase뿐만이 아니고 이거의 동의어가 될 수 있는 뭐 rise라든지 아니면 grow라든지 ascend라든지 그리고 리스닝과 리딩 같은 거 보다 보면 여러분들 요거 명사형으로 ascent로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서론, 오버뷰, 본론이 이 네 개의 단락을 쓸 때 겹치지 않고 글을 써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main the same 나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 remain stable이라고 쓸 수 있기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remain unchanged 이렇게 쓰기도 해요. 지금은 그냥 맛배기로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휘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roughout the period shown. 이건 뭐냐면 보여진 기간 동안에 라는 표현인데 그냥 오버뷰 마지막에 그냥 써주는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외워주시면 돼요. 아리가또하게 여러분들 단어 하나, 둘, 셋, 네 개 채워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인 그래프, 파이 차트, 테이블, bar 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놓치시면 나중에 엄청 고생하시고 계속 틀려요. 계속 틀리면 어떻게 된다? 시험비 30만 원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부분 잘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